지난달 리츠투게더 TV에 올라온 영상 합본입니다. 시장이 증명한 적중률, 바로 확인하시죠. 이번 달도 매주 함께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요즘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죠? 주가가 좀 올랐다 싶으면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떨어질까 봐 걱정해야 할지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이 정신없는 변동성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테슬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진짜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역대급으로 차를 많이 팔았다는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는 왜 반대로 가는 거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이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눈앞에 단기 호재와 장기적인 그림이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먼저 이 알쏭달쏭한 상황부터 풀어보고 그 다음엔 테슬라를 좋게 보는 쪽과 나쁘게 보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봐야 할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49만 7,099대. 이게 바로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 고객에게 실제로 인도한 차량 됐습니다. 월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즉 깜짝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폭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와,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감으로 막 오르다가 정작 역대급 실적이 딱 발표되니까 잠깐 오르는 척 하더니 그대로 5% 넘게 꽂아버렸네요. 이게 바로 그 주식혁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의 전형적인 모습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은 이미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막상 뉴스가 나오자 많은 투자자들이 자, 이제 단기 이익 실현하자 하고 매물을 던졌고 그래서 다음 호재는 뭔데? 하면서 지켜보는 분위기로 돌아선 겁니다. 아하,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근데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이런데 앞으로 주가가 훨씬 더 막 2배, 3배 오를 거라고 말하는 강세론자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핵심 논리는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의 말인데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라고 말합니다. 즉, 테슬라의 본질은 그냥 차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AI와 로봇 기술을 가진 거대한 테크 기업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선 첫째는 완전 자율주행, 즉 FSD 기술 기반의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둘째는 에너지 사업입니다.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이미 엄청난 속도로 크고 있고요. 여기에 사이버트럭 같은 새로운 차들의 글로벌 확장,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10억 달러어치 주식을 사면서 보여준 자신감까지. 바로 이런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와, 목표 주가를 보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니네요. 월가의 쟁쟁한 투자은행들이 실제로 제시하는 숫자라는 게 놀랍습니다. 저기 600달러 같은 목표치는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 즉 약세론자들, 베어 진영에서 지적하는 위험은 대체 뭘까요? 전문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을 이해하시려면 수요 당겨쓰기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백화점에서 오늘 하루만 파격 세일 이렇게 광고하면 그날 매출은 엄청나겠죠? 하지만 그 다음 달 매출은 뚝 끊겨버리는 현상,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약세론자들은 이번 3분기 역대급 실적이 바로 그 파격 세일 효과였다고 주장합니다. 9월 말에 끝나는 7,500달러,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원래는 나중에 차를 살 사람들이 3분기에 구매를 확 앞당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판매량, 인도량은 역대 최고였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판매량보다 적었고 심지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이건 결국 새로 만든 차가 아니라 쌓아뒀던 재고를 팔아서 실적을 채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4분기부터 수요 절벽이 오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요 절벽이라니 듣기만 해도 아찔한 말이네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FSD 안전성 문제도 계속 나오고 중국의 BYD나 미국의 GM 같은 경쟁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부담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얘기도 끊이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월가의 시각도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쪽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쪽의 목표 주가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죠. 한 회사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다른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정리해보면 당장 눈앞의 판매 실적은 역사상 최고인데 앞으로 생각하면 걱정거리도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군요. 그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슬라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두 이야기 중 어느 쪽에 돈을 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자동차 회사로서의 테슬라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차를 얼마나 파는지, 경쟁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AI 기술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입니다. 이 관점은 당장의 판매량이 아니라 로보택시나 AI 같은 미래 기술의 꿈과 가능성에 가치를 매깁니다. 아까 보셨던 $600 같은 엄청난 목표 주가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비율을 들어보자면 약세론자들은 테슬라를 이미 비싸게 나온 집으로 보는 것이고 강세론자들은 여기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난 황금 빈 땅으로 보는 겁니다.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박히네요. 그럼 그 황금 빈 땅에 진짜로 초고층 빌딩이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비싼 집으로 남게 될지 그걸 알려면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4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세금 혜택이 사라진 4분기 판매량이 정말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말로만 하던 FSD와 로보택시 기술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지. 셋째, 에너지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규모로 커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격 경쟁이 심한데도 과연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이 4가지가 결국 두 이야기 중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되는군요. 나는 오늘의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내일의 AI 선구자에 투자하는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리치투게더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를 도와드릴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난 금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 가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 뉴스가 터지면서 시장이 완전히 파랗게 질렸잖아요. 특히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해서 정말 밤잠 설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변동성이 대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상황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뭘까요? 네, 한마디로 단기적 공포와 장기적 믿음의 정면 충돌입니다. 오늘 그 충돌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6%가 빠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테슬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정말 강력한 외부 충격 때문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주 초반만 해도 FSD 업데이트다, 신모델 나온다, 기대감으로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수요일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만두작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금요일에 미국이 100% 관세로 폭탄을 던지면서 무역전쟁 공포가 시장 전체를 그냥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그럼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먹구름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보죠. 사실 이 난리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다들 왜 그렇게 테슬라 했던 건지 그 긍정론의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금요일 하루 5%가 빠졌다고 하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90%가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아주 단단한 펀더멘털, 즉 회사의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3분기에 차를 몇 대나 팔았나 봤더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성장세도 아주 가파르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저가 모델을 내놓고 있고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FSD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이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 강세론자 중 한 명인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테슬라의 혁신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기적으로 시끄러운 정치 문제들보다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목표 주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낙관적으로 보는 기관들은 앞으로 1년 안에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주가가 지금보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세요. 전부 다 장기적인 성장, 자율주행 기술, AI 리더십 같은 미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와, 저 목표 주가들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투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할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대체 뭔가요? 바로 히토류 문제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약세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전기차 모터랑 배터리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같은 핵심 원자재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1일부터 100% 관세 때릴 거야 하고 위협하니까 중국이 바로 그래, 그럼 우리는 히토리 수출 막을 거야 하고 맞받아친 거죠. 서로의 가장 아픈 곳만 골라 때리는 아주 위험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의 충격이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MD 같은 반도체 주식은 7% 넘게 폭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전체가 3.6%나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기술주 전체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 속에서도 테슬라가 유독 더 큰 타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모토에 바로 그 히토류를 직접 사용하고요. 무엇보다 생산의 심장부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바로 중국 땅에 있잖아요. 이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는 전초기지이자 핵심 수출기지입니다. 만약 히토류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는 워낙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가 실적에 비해 비싼 편이거든요. 이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주식은 안 좋은 소식이 터지면 다른 주식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들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12%에서 15%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로 꼽는 것들이 바로 전기차 수요 둔화,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 의존도 리스크, 아까 봤던 장밋빛 전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와, 정말 머릿속에 딱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한쪽에서는 혁신을 믿어라 하는 강세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심해 하는 약세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저 같은 초보 투자자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둘째, 지금의 하락은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은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등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결국 테슬라 투자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혁신이라는 테슬라의 배가 과연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의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투게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대체 언제 팔고 언제 사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지난주에 크게 오르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역시 존버는 승리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지난주에만 6% 넘게 올랐네요. 정말 가슴 졸이면서 버티신 분들께는 담비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전문가님,
이런 상승세를 진짜 반등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는 거죠? 우선 가장 기본인 자동차 판매 실적이 아주 탄탄합니다. 최근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테슬라는 무려 46만 2천 대라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나 늘어난 수치인데 이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테슬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건 세 가지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매드맥스 모드라는 게 추가됐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이름만 들으면 좀 과격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전 스타일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옵션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에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로보택시는 뭔가요? 그냥 운전기사 없는 택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파급력은 그 이상입니다. 혹시 넷플릭스 때문에 동네 비디오 가게들이 전부 사라졌던 거 기억하시죠? 로보택시가 바로 자동차 업계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싼 돈 주고 차를 사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저렴한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기술뿐만 아니라 주식 차트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 같은 전문가는 현재 테슬라 주가 차트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전문 용어는 차치하고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는 잠재적으로 주가가 420달러에서 48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80달러도 대단한데 일부 분석가들은 훨씬 더 엄청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자동차 사업은 전체 회사 가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가 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분석 모델에 따르면 2030년에는 테슬라 주가가 무려 주당 7,0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와, 주당 7,000달러라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한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화려한 미래가 저절로 오는 것은 절대 아니죠. 현재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수익성과 경쟁입니다. 수익성이요? 아니, 아까 자동차는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판매량은 늘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해왔습니다. 결국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남는 이익, 즉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월가에서는 작년에 비해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는 여러 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가격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죠. 여기에 고금리처럼 거시경제 압박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러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웨드부시 증권처럼 FSD나 사이버트럭 같은 미래가치에 집중해서 강력 매수를 외치는 쪽이 있는가 하면 BNP 파리바처럼 당장의 수익성과 경쟁 상황을 우려하며 매도를 권하는 쪽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나뉘는 상황입니다. 결국 테슬라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테슬라를 혁신적인 AI 및 로봇 기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몇 가지 멋진 기술을 가진 고평가된 자동차 회사로 보시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 정말 머리가 복잡하네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장 눈앞의 위험을 경고하고 저 같은 투자자는 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데요.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첫째,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몇 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몇 달 안에 수익을 내고 싶은 건지. 둘째, 나는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주가가 갑자기 20% 폭락해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는 테슬라의 핵심 스토리를 믿는가? 정말로 AI와 로봇의 미래를 만들어갈 회사라고 믿는지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만약 제가 몇 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 AI 미래 비전을 믿고 가는 거고, 만약 몇 달 안에 성과를 보려는 단기 투자자라면 당장 10월 22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투자 기간이 길다면 매일의 주가 변동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서 과연 수익성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한쪽에는 FSD와 로보택시, 그리고 주당 7,000달러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긍정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줄어드는 수익성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네, 그래서 모든 테슬라 투자자는 이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정말 세상을 바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기대감이 이미 현재 주가에 전부 반영되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핵심 딜레마입니다. 오늘 설명이 투자자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도게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함께 웃고 노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 때문에 제 심장도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계좌가 파란불일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또 빨간불만 살짝 켜지면 거봐 내 생각이 맞았다니까 하면서 혼자 막 뿌듯해하고 정말 제 모든 감정이 이 주식 하나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테슬라의 진짜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실적은 역대 최고라는데 대체 왜 시장 반응은 이렇게 차가운 건가요? 한마디로 이거죠. 정말 성대하게 파티를 즐겼는데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카드값 청구서가 날아온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알쏭달쏭한 성적표를 열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희망 회로를 돌리는 낙관론자들의 이야기와 현실을 직시하라는 비관론자들의 경고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왜 월가의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갈리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린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분명 매출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인지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딱 알아야 할 핵심만 콕 집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시장을 혼돈에 빠뜨린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온통 신기록인데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주식을 던졌을까요? 모두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매출, 그러니까 총 판도는 281억 달러, 작년보다 12%나 늘었죠?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이죠? 순이익, 실제로 주머니에 남는 돈은 13억 7천만 달러로 무려 37%나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레모네이드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한 잔에 1,000원씩 100잔을 팔았는데 손님을 더 모으려고 값을 500원으로 확 내렸어요. 그랬더니 200잔이 팔렸네요. 판매량은 2배로 역대 최고죠. 하지만 매출은 똑같이 10만 원이고 재료비는 2배로 들었으니 제 손에 남는 돈은 확 줄어드는 겁니다. 테슬라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판매량을 늘리려고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린 결과가 이 숫자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긴 팔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가슴은 좀 아픈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 회로가 있잖아요. 저처럼 테슬라의 미래를 굳게 믿는 사람들을 다시 설레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강세론, 즉 긍정론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49만 7,099. 이게 뭐냐면 3개월 동안 팔아치운 자동차 대수예요. 거의 50만 대에 가깝죠. 물론 곧 끝나는 세금 혜택 때문에 막판에 몰린 수요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규모는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하시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작년과 올해 에너지 사업 성장세를 비교한 건데 이 막대 그래프 높이 차이 보이시나요?
무려 81%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사업이 테슬라를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총알, 즉 현금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이 4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1년 예산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AI나 로봇 같은 꿈의 프로젝트에 돈 걱정 없이 아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무한 총알을 장전해놨다는 겁니다.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 강세론자죠. 댄 아이브스의 말이 이 모든 걸 딱 요약해줍니다. 그는 지금의 수익성 문제는 일시적인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 차 팔아서 얼마 남기느냐로 판단할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허황된 꿈 얘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제시한 구체적인 계획표, 로드맵이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올해 말에는 로봇 택시를 여러 도시에 확장하고 내년 초에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3.0을 공개하고 2026년 말에는 로봇 택시 전용 차량을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한다. 강세론자들은 바로 이 미래 시간표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 주식 계좌는 왜 아직도 파란색일까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기엔 현실이 너무 차갑단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할 위험 신호,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전문가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아까 제가 레모네이드 가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200잔을 팔아도 레몬값, 설탕값, 컵값 같은 비용을 다 빼고 나니 옛날보다 남는 돈이 적었다. 그 남는 돈의 비율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진짜 장사 실력을 보여주는 핵심 성적표죠. 이 동그란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체 매출이라는 큰 파이에서 재료비 같은 원가가 82%, 각종 운용비가 12.2%를 차지하고 나니까 진짜 이익은 고작 5.8%짜리 작은 조각만 남았어요. 문제는 이 이익 조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비관론자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미래의 로봇도 좋은데 당장 자동차 장사에서 남는 게 없는데 이래도 괜찮은 거냐 하고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비관론자들은 테슬라 주변에 먹구름이 아주 짙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BYD 같은 중국 경쟁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둘째, 이들과의 치킨 게임 같은 가격 전쟁 때문에 이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셋째, 테슬라의 비장의 무기인 완전 자율주행 FSD는 아직도 곧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나면 4분기에는 수요가 뚝 끊기는 수요 절벽이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걱정이 산더미네요. 이익은 줄고 경쟁은 심해지고. 그럼 혹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닐까요?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풀릴 때의 미래 가치를 이미 다 끌어와서 매겨진 가격이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꿈까지 가격표에 다 붙어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자릿수 성장률에 이익은 계속 떨어지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 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한쪽에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러고 다른 쪽에선 거품 붕괴 직전이다 이러니 아니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조차 왜 이렇게 의견이 딱 갈리는 건가요? 이 표 하나가 월가의 혼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댄 아이브스 같은 강세론자는 600달러까지 간다고 외치는데 바클레이즈 같은 비관론자는 200달러도 간당간당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회사를 보는데 목표 주가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니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거대한 논쟁을 딱 한 문장식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강세론자들은 말하죠. 당신은 지금 혁신적인 AI와 로봇 회사를 사는 겁니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자동차 회사를 사는 겁니다. 결국 같은 테슬라를 두고 완전히 다른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제 어떤 관점의 차이인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라는 건가요? 팔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티라는 건가요? 최종 결정은 결국 나는 오늘의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의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저는 투자자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신념 투자자,
다른 하나는 현실주의 투자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도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왼쪽의 신념 투자자는 최소 5년 이상 아주 길게 내다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AI, 로보택시 같은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려도 묵묵히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현실주의 투자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단기 성과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률, 경쟁 상황, 주가 수준을 꼼꼼하게 따져서 현재 실적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며 위험을 관리하죠.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두 유형 중 어디에 더 속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정말 오늘 대화의 핵심을 꿰뚫은 한마디네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당장의 자동차 판매 실적인지 아니면 10년 뒤에 올 로봇 시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